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일 수요일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서도 지방선거 투표가 일제히 시작됐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사전 투표율을 보였던 전남 지역에서 최종 투표율도 다시 최고를 기록할지 주목됩니다. 올해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 민심이 흔들리면서 무소속 돌풍이 현실화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에서 생산한 전기차가 급발진하는 바람에 사고가 났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현대차는 운전자의 실수일 가능성이 높다며 엇갈린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줄면서 시민 안전을 지켰던 시설들이 임무를 마치고 운영 종료에 들어갔습니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오늘 광주 전남의 모든 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됐습니다. 현장 연결해 투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영찬 기자, 투표가 진행 중이라고요? 네, 조금 전 오전 6시부터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유권자들은 발길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사전투표와 달리 본인의 주소지에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를 하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진이 부착된 여권과 신분증 등을 챙겨야만 투표가 가능합니다.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코로나19 확진자 등은 오후 6시 반부터 7시 반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이곳을 포함해 광주에는 367곳, 전남은 22개 시군 860곳의 투표소에서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7일과 28일 이틀 동안 사전투표가 있었는데요. 특히 전남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사전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전국 평균 투표율은 20.6%였지만 광주는 17.3%, 전남은 31%를 기록했습니다. 이 기세를 몰아 최종 투표율도 전국에서 가장 높을지 관심입니다. 4년 전 지방선거에서 전남은 69.2%로 가장 높았고 광주는 59.2%로 평균에 못 미쳤습니다. 또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관심은 민주당과 무소속 후보들의 대결, 그리고 국민의힘이 광주 전남에서 역대 최고의 득표율을 올릴 수 있느냐입니다. 이에 따라 각 정당 후보들은 투표를 독려하는 등 막판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각 캠프에서 선거 개표 방송을 차분히 지켜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치평동 투표소에서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광주 MBC가 6일 전국 동시지방선거 개표 방송을 특별 편성했습니다. 개표 방송은 오늘 저녁 7시 30분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시작될 예정이며 특히 광주, 목포, 여수 MBC 등 호남 MBC 3사가 광주와 전남 지역 투표 상황을 사원 방송으로 전달할 예정입니다. 개표 방송은 광주 MBC 뉴스 유튜브 채널로도 생중계됩니다. 투표하러 가는 길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아직은 조금 흐린 듯한 모습입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오후 들어서는 구름이 좀 더 걷히면서 더 맑은 하늘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오늘 기온 높게 오르겠습니다. 오늘부터 또 본격 여름철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광주의 아침 기온은 17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게 출발했고요. 한낮 기온 무려 31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도 좀 더 더운 날씨 예상됩니다. 투표하러 가는 길 시원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구름 사이로 볕이 강하게 쏟아지면서 자외선도 강하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에서 매우 높음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특히 볕이 강한 낮 시간 동안에는 모자나 양산 또 자외선 차단제로 자외선 차단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선거운동 마지막 날까지 각 정당 후보들은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민주당은 투표에 참여해 민선 8기의 원동력을 높여달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다른 정당들은 민주당을 견제하겠다며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강기정 광주시장 후보 등 더불어민주당 광주 지역 후보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마지막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서입니다. 민주당 후보자들은 광주의 사전투표율이 대구 다음으로 낮았다며 투표에 참여해 민선 8기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빠른 변화, 계속 혁신으로 더욱 겸손한 민주당이 이념에 얽매이지 않고 오로지 실사구시의 자세로 당당하게 빠르게 광주 발전에 나아가겠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마지막 호소에 나섰습니다.
5.18을 왜곡했던 과거의 모습을 반성하고 광주 시민들께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고 다짐하며 경쟁 구도를 꼭 만들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지금 광주는 역사의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시민분들의 새로운 시각을 저희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흐름에 지역 정치의 혁신을 위한 발걸음에 시민분들께서 동참해 주시기를. 광주 제1야당인 정의당은 배진교 위원장이 직접 광주를 찾아 중앙당 차원에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다수 후보를 내지 못해 시민들께 참정권 제한 등의 모력감을 들여 죄송하다며 공천 잡음을 일으킨 민주당을 심판하고 견제할 수 있게 기회를 달라고 했습니다. 견제당하지 않는 권력은 부패한다고 일침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5.18 정신을 당의 강령으로 삼고 끊임없이 실천해온 정의당에게 기회를 꼭 주십시오. 정의당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일단 독점의 광주시에 의해 제대로 견제하겠습니다. 광주 제1야당 자리를 노리고 있는 진보당은 시민을 위해 일하고 싶다며 후보 경쟁력과 정책 발굴 능력은 진보당이 최고라고 어필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아니라는 단 하나만의 이유로 당선되기 어려운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이 아니라는 그 단 하나만의 이유로 당선되기 어려운 이 구조를 이번 지방선거에서 우리 광주 시민 여러분들께서 깨뜨려 주시기를. 높은 지지율로 승리를 쟁취하려는 민주당과 비례정당 투표에서 높은 득표율을 올려 의회 입성을 노리고 있는 비민주당들. 마지막까지 치열한 신경전을 벌인 각 정당이 어떤 성적표를 받아들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장근입니다. 유독 말 많고 탈 많았던 지방선거 선거운동이 끝나고 유권자의 선택만 남았습니다. 민주당 아성이었던 호남의 정치 지형에도 변화의 물결은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지방선거 관전 포인트를 문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민주당의 콘크리트 지지에 균열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역대급 공천 참사는 민주당에 대한 민심 이반을 불렀습니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이후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혁신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특히 공천 과정에서 불공정하거나 불합리한 모습들이 너무 많이 보여서 아마 유권자들이 상당히 민주당에 대한 비판적 의식이 높아지는 가운데 선거가 치러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무소속 후보들의 선전이 예상됩니다. 민주당 경선의 반발에 탈당한 현직 단체장들의 경쟁력이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확인됐습니다. 또 눈여겨볼 것은 국민의힘의 지방의회 입성입니다. 10%대 정당 지지율은 비례대표 의원 확보뿐만 아니라 지역구 배출 가능성마저 점쳐집니다. 호남의 야당인 정의당의 위상 회복도 관심사입니다. 정의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을 견제하는 진보 정당으로 다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총력전을 펴고 있습니다. 민주당 텃밭으로 여겨지고 있는 호남의 정치 지형이 이번 선거에서 어떻게 바뀔지 개표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선거와 관련한 불법 행위를 잇따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광주 선관위는 지난 27일 광주의 모 사전투표소에서 기표한 자신의 투표지를 촬영해 공개한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업무용 대화방에서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B씨 등 2명을 자원봉사자 2명에게 경선운동 대가로 총 24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C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고흥에서 기표되지 않은 타인의 거소투표용지를 가져가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고흥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3일 고흥 도덕면의 한 이장이 마을 주민의 자택에서 기표되지 않은 거소투표용지를 가져간 데 이어 24일에도 금산면의 한 요양보호사가 자신이 돌보는 환자의 거소투표용지를 가져갔다는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내부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소투표는 직접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가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실시하는 투표 방식으로 타인의 기표용지를 가로챌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됩니다.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광주시당 후보자들의 현수막을 잇따라 훼손한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 19일 오전 4시쯤 광주 북구 용봉동의 전남대학교 후문에서 주기환 광주시장 후보, 곽승용 북구의원 후보의 선거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술을 마신 뒤 자전거를 타고 귀가하던 중 현수막이 걸리적거린다는 이유로 자전거 열쇠를 이용해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대자동차에서 생산한 전기차가 급발진하는 바람에 사고가 났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현대차 측은 운전자의 조작 실수가 영향을 줬을 것이라며 급발진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동구의 한 도로. 우회전에 주차장에 들어가려던 차량이 속도를 줄이는 순간 차량이 갑자기 속도를 높이더니 이내 벽면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갑자기 속도를 내며 주차장으로 들어온 차량은 이곳 벽면을 모두 쓸고 나서야 멈춰섰습니다. 사고가 난 아이오닉5 차량에 내장된 기록 장치에는 우회전 당시 시속 13km로 줄었던 속도가 24km까지 급히 높아진 걸로 돼 있습니다. 또 사고 직전 가속 정도는 99%로 페달을 끝까지 밟은 것에 해당하는 수치를 보였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는데 가까이에 주차장 벽면이 없었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운전자는 브레이크 페달을 급히 밟아봤지만 차가 멈추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이 브레이크를 밟아갖고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이었냐면 스펀지 밟고 쑥 들어가는, 여기는 브레이크 밟고 브레이크로 속도를 조절하는 장소이지 절대 악셀을 밟을 수 없는 장소예요. 영상에선 사고 직후 브레이크 등이 켜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작동 여부는 정확한 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고 전문가는 말합니다. 크게 충격을 할 때 관성에 의해서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 운전자가 발을 스치더라도 불이 잠깐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에 대해 제조사인 현대자동차는 유사한 급발진 의심 사례들에 비춰보면 운전자의 페달 조작 실수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제동 페달 작동이 꺼져 있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에 이번 사고에 대한 자체적인 조사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3주 전 경남 창원에서도 동일한 21년식 아이오닉5 차량에서 급발진 의심 사례가 발생해 차에 타고 있던 2명이 부상을 입었는데 국과수가 정밀 감식을 통해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눈에 띄게 줄고 있습니다. 햇수로 3년 동안 코로나 방역 전선에서 시민의 안전을 지켜왔던 시설들도 임무를 완수하고 운영 종료에 들어갔습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 첫 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지난 2020년 2월. 이 확진자가 찾은 병원에 내려진 동일 집단 격리, 코호트 조치로 30여 명의 환자와 보호자가 격리되고부터 소방학교 생활관은 외부 접근이 차단된 공간이었습니다. 이후 이곳은 증상이 약한 환자를 치료하는 생활치료소로 운영돼 왔는데 재택치료가 늘고 최근에는 확산세도 꺾이면서 생활치료센터 격리 인원은 급감했습니다. 한때는 환자 110명으로 가득 찼던 생활치료센터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마지막 환자 2명까지 퇴소하면서 운영 종료를 맞이했습니다. 3개월 전 명절 연휴만 해도 검사를 받으려는 5,800여 명의 시민들로 밤까지 긴 줄이 만들어졌던 광주시청 임시선별진료소. 최근에는 하루 검사 인원이 100명 이하로 줄면서 의료진도 1명만 남았는데 이 임시선별진료소도 520여일간의 운영을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여기 수천 명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 검사를 받기 위해서 했는데 갑작스럽게 상황이 종료가 되고 하니까 지난 날들이 이제 꿈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생활치료센터와 임시선별진료소의 운영은 종료되지만 광주 5개 자치구 보건소와 전남 시군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는 계속됩니다. 충분히 우리 자치구 선별진료소에서 커버가 가능하고 병원에서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광주 전남 코로나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 하루 평균 1,000명대 확진자가 나오는 만큼 개인 방역 수칙은 여전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농어가의 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영농 영어자금에 국한됐던 재해 대책이 다른 분야로도 확대됩니다.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농업 재해대책법에 따르면 재해를 입은 농어가의 영농 영어자금뿐만 아니라 정부가 지원하는 다른 정책자금도 상환기한 연기와 이자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 개정으로 농어민들은 대출 상환 부담을 덜고 피해 복구에 나설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해 제5차 국도 국지도 건설 계획에 반영된 여수 남해간 해저터널이 빠르면 올 상반기 안에 발주될 전망입니다. 정부 계획에 반영된 여수 남해간 해저터널 건설 사업은 이번 달 기본계획 수립과 총사업비 협의를 마무리하고 상반기 안에는 설계와 시공을 일괄 입찰하는 턴키 방식으로 공사를 발주할 예정이며 오는 10월쯤 실시 설계 적격자가 선정되면 내년 상반기에는 착공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수 남해간 해저터널은 영호남 화합 차원에서 큰 관심을 끄는 사업으로 첫 논의가 시작된 지 20여 년 만에 국가계획에 포함됐고 여수와 남해를 10분 이내에 직선 단거리로 연결해 양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전남도의회 의원 절반가량이 무투표 당선된 가운데 12대 의회 첫 의장단 구성을 놓고 물밑 작업이 한창입니다. 재선을 중심으로 전체 55개 선거구 중 26명이 무투표 당선됐고 12대 의회 전반기 의장과 상임위원장을 노리는 의원들은 각 지역 도의원 후보 선거 캠프 등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전남도의회는 오는 7월 6일에 시작되는 12대 의회 첫 임시회에서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선거를 치를 예정입니다. 전국 동시지방선거 본투표가 이미 시작됐죠. 투표하러 가는 길 아직은 조금 흐린 듯한 모습입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는 상태인데요. 오늘 오후 들어서는 구름이 걷히면서 더 쾌청한 하늘 드러날 전망입니다. 오늘부터는 또 본격 여름철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 기온 어제보다 더 높게 오르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17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더 높은 기온으로 출발했고요. 한낮 기온 무려 31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나서실 때는 시원한 옷차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구름 사이로 강한 햇볕이 쏟아지면서 오늘 역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게 오르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에서 매우 높음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모자나 양산 또 자외선 차단제 등으로 자외선 차단도 꼼꼼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이미 기온은 빠르게 오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20도에 가까운 기온 보이고 있고요. 장성과 담양, 화순과 나주에서 모두 한낮 기온 30도를 웃돌면서 더운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무안의 현재 기온 17도 안팎 보이고 있는데요. 한낮 기온 지금보다 10도가량 오른 27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곡성과 구례의 한낮 기온은 31도, 여수의 낮 기온은 25도 안팎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1.5m 안팎으로 일겠습니다. 광주에서는 모레까지도 30도를 웃도는 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행사하시고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